봅시다 이제. 프린트 다 받았지? 이거 풀지 마. 풀지 말고 선생님이 비반은 컨셉을 좀 바꿀 거거든 이제. 비반은 컨셉을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상학함수 그래프만 듣고 다시 A반으로 갈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 활용하고 수열이 이렇게 남아있잖아. 아마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은 수열은 나랑 할 거고 활용을 아마 크로스로 들어갈 것 같거든. 내가 A반에 활용을 하러 갈 거고 아마 이제 박준 선생님이 여기에 활용을 하러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확실한 건 수열은 내가 할 건데 선생님은 여기서 수열 수업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야. 내가 이번에 시험 대비를 여기서 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싶은데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선생님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 하나만. 내가 이번 시험 대비에서 많은 아이들을 다 칭찬해. 다 열심히 했고 잘 칭찬하는데 정말 칭찬하고 싶은 친구가 한 친구가 있거든. 월수금반 친구인데 정말 칭찬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 시험 대비 4주 동안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11시 반에 집에 갔어. 그러니까 11시쯤 되면 느려. 우리 이제 비반 항상 내가 똑같이 수업을 했으니까 수업을 하면 이제 문제 풀고 테스트 통과해 집에 가잖아. 한 11시쯤 되면 이제 여자애라서 내가 집에 가서 해올래? 라고 하면 아니래 그냥 하고 가겠대. 그래서 맨날 11시 반까지 하다 갔어. 결국은 다 하고 맨날.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 너가 다 밟아버리게 해줄게. 빨리 가는 애들 다 이기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꼭 참고 해봐라고 했어. 근데 걔가 이번에 S반보다 시험 잘 봤어. 제일고에서. 나는 그래서 물론 엄청 잘 본 건 아니야. 제일고 S반 애가 조금 미끄러진 애들이 몇 명 있어서 걔네들보다 잘 본 거기는 해. 어쨌든 70점 중반대가 나와줬어. 야, 나는 좀 기적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제일고 시험이 좀 까다로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이제 내가 여기도 똑같은 질문 해볼게. 선생님이 비반 시험 대비하기 전에 혹은 여기 내가 비반에 처음 출근했을 때 했던 말 기억나니? 처음 출근했을 때 너네한테 너네 인생을 바꿔줄 한마디를 해주겠다.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문제들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무조건 다시 풀어보라고. 그것만 하면 너네 인생 바뀔 거라고. 그거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내가 너네 인생 책임지겠다고. 기억나니? 그거 한 사람. 이번 시험 대비 때 빠짐없이 한 사람 있어. 내가 어제 월수금반데 똑같이 이렇게 질문했거든. 그 친구는 당당하게 손을 들더라고. 자긴 했대. 자긴 했대.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대비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이제 나도 대치동에 수업을 하니까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면 걔네들은 자기가 듣는 선생님들의 문제풀이를 흉내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 옷에 맞지 않아. 자기한테 맞지 않아도 그거를 되게 흉내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거든. 선생님이 문제 푸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 심지어 어떤 것까지 따라하냐면 글씨체까지 따라해. 선생님들이 X 쓰는 법, 로그 쓰는 법, 리미트 쓰는 법 이런 거까지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고. 근데 내가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정말 강사생활 선생님 지금 15년 차거든? 15년 차에 처음 겪는 일인데 와 내가 문제 푸는 거랑 다 다르게 풀어. 어쩜 이렇게 다르게 풀까? 내가 칠판에서 문제 풀어주는 거랑 너무 다르게 문제를 푸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해는 돼. 왜냐면 처음 이론을 나랑 하지 않았으니까. 처음 이론을 애초에 나랑 했으면 거기에 좀 길이 들여가지고 좀 편할 텐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막 독특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너네한테 강조하는 게 뭔가를 치환하면 치환한 걸 꼭 써줘라. 내가 sin x를 t로 치환할 거면 sin x는 t 제발 쓰고 가라. 범위 쓰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쓰고 가는 거지. 이걸 내가 너네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 성적 늘지 않아. 진짜 절대 늘지 않거든. 그래서 비반은 이제부터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을 내가 젊은 나이에
원장이 되게 해준 방식을 여기다 다시 도입할 거야. 뭘 할 거냐면 내가 풀어준 문제를 그대로 다시 풀 거야. 학원에서. 내가 풀어준 문제를 날 흉내내면서 그대로 다시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검사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할 거야. 오답 노트. 이거는 지금 아직 운유고랑 마성고가 시험이 안 끝나서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 반은 이제부터 연습장을 갖고 다닐 거야. 연습장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 B반은 내가 연습장을 하나씩 다 사줄까? 연습장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론 필기할 거고 내가 맨날 검사할 거야. 이론 필기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연습장에다 다 다시 풀 거고 나 흉내 내면서 그 다음에 숙제해온 거 오답 노트 할 거야. 우리는 클리닉 때 이걸 할 거야. 새로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할 거라고.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 오답 노트잖아. 우리가 숙제가 보통 거의 100문제씩 나가지. 숙제를 안 했어. 그럼 틀린 거지. 그럼 오답 노트 100문제 하고 가는 거야. 오답 노트 100문제 하고 가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이번에 시험을 봤으니까 난 복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복기가 정말 중요해. 우리가 이번에 부족했던 게 뭔지 생각해봐. 난 단 한 번도 숙제를 밀리지 않고 잘 했는가? 나는 안 됐던 문제를 집에 가서 복습을 했는가? 이걸 꼭 물어볼게. 이걸 꼭 물어볼게. 내가 문제를 풀다 막혔을 때 뭔가를 찾아볼 노력을 했는가?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그냥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봤는가? 그러면 수학은 찾아볼 게 있었는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찾아볼 게 있었니? 이론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 오답 노트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니? 오늘 학교 가서 반 1등이나 전교 1등 붙잡고 물어봐봐. 오답 노트 있냐고. 오답 노트 혹시 하냐고 물어봐봐. 내가 볼 땐 안 하는 반 1등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 안 하는 전교 1등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부 습관을 강제로 만들 거야 내가. 기필코 너네 내가 다 싹 다 2등급 이내로 만들 거거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봐. 진짜 한 번만 속눈썹 치고 해봐. 그리고 수열 있지, 수열. 내가 사실 어느 파트든 간에 다 똑같은데 나는 지금 수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수열이 조금이라도 흔들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B반 와서 수업 들어. 완전 싹 다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줄 테니까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다 설명할 거거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는데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 아는데 여기 있으면 재미없어. 지루하다고.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론이 흔들려 있으면 무조건 여기 와서 수업 들어. 오늘 제1고랑 장기고는 내일 수학여행 가잖아. 그치?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운양고는 목요일날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제1고 장기고는 목요일날 수업 없는 거고 토요일날 우리 수열 처음으로 나가는 날이거든. 토요일날 빠지면 수열 종친다. 토요일날 빠지지 마.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이야. 진짜 만약에 토요일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오지 못해. 그러면 영상 보지 말고 영상 내가 찍긴 할 건데 보지 말고 우리 반은 5월 5일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와. 나 그날 수업하거든. 금요일 수업을 5월 5일 아침 10시에 옮겨서 수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토요일날 5월 3일날 2시에 오던지 5월 5일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오던지 수열을 처음 하는 날이라서 나는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 수업을 빠지고서는 수열을 따라오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영상을 보는 게 나는 사실 영상을 보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영상은 복습용으로 참고하라고 내가 찍는 거지. 결석한 아이들 어쩔 수 없이 영상은 주는데 집중 잘 안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한 번은 꼭 잘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업을 해봅시다. 생각함수 정말 내가 수업을 하면서 왜 자꾸 이거 강조하는데 안 쓰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다 설명하면서 갈 거야. 그냥 나 저거 아는데 저거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거를 과연 아주 사소한 문제를 풀 때부터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1057번부터 봅시다. 삼각비거든, 삼각비. 선생님이 계속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각함수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 오늘 이 수업 왜 한다고? 삼각함수 활용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 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각삼각형을 찾을 거고, 직각삼각형을 찾았으면 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고.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두 변의 길이를 알았어.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뭘 이용해서 알 수 있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알 수 있지. 우리 직각삼각형 왜 찾을까? 직각삼각형 찾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고. 숨어있는 하나의 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자, 삼각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 사인.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세타는 13분의 5가 될 거고, 여기다 쓸게. 사인 A는 13분의 5가 될 거고, 그치?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13분의 12가 될 거고,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12분의 5가 될 거야. 선생님 지금 이거 왜 한 거냐면, 너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를까봐가 아니라 이거에 빨리 길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삼각함수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미리 얘기해보면,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특수각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축복받은 거거든. 심화미적분에 들어가면 이제 특수각이 아닌 것도 쓰기 때문에 특수각만 쓸 수 있다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빨리 이 직각삼각형 3개가 자유자재로 맴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 30도짜리 직각삼각형, 사실 이제 30도라고 써도 창피해야 돼. 30도짜리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3 빨리빨리 생각나야 되고, 45도짜리 직각삼각형 1대 1대 루트 2 생각나야 되고, 60도짜리 직각삼각형 이거 30도짜리 세운 거니까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생각이 나야겠지. 이거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30도, 45도, 60도 나오면 길이를 빨리빨리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꼭 잘 짚고 갔으면 해서 선생님이 지금 집어넣는 거고, 집어넣는 거고. 1063번 봅시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내가 집어넣는 이유가 아직도 동경에 대해서 잘 잡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이따가 선생님이 삼각 방정식 부등식 원으로 푸는 것 좀 꼭 알려주고 싶어서 할 건데, 그때도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고, 여러모로 고등학교에서 수학의 이론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삼각함수잖아. 삼각함수. 중학교 때는 삼각비를 쓰다가 삼각함수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에서 삼각형에서 이제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라고. 각을 실수 전체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요 X축 오른쪽, Y축을 기준으로 이 X축의 오른쪽,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초선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고,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데 계속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고,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20도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만큼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90도니까 여기서 30도만큼 더 간 거, 여기가 120도가 되겠네. 그래서 요게 이 각의 크기가 120도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20도는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120도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120도만큼 가는 거잖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90도가 될 거고, 여기서 3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더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0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이거를 각 마이너스 120도에 대한 뭐라고 부를 거야? 동경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동경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동경은 얘를 말하는 거지, 얘. 이 막대기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각을 전체로 확장시킬 거야. 얘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면 다시 0도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했을 때 똑같이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 120도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써주겠다고? 마이너스 120도에다가 무조건 얘가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겠다. 이 n을 정수로 해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몇 바퀴 돌다가 저기서 멈췄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각을 보면 50도라는 각을 보면 무조건 뭐라 할 거라고? 일반화를 시킬 거라고. 이걸 우리는 일반 각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일반화를 시켜서 그 각이 얘가 몇 바퀴 돌다가 여기서 멈춘 동경인지 모르기 때문에 뭘 붙일 거라고 습관적으로 360도 곱하기 n을 붙일 거야. 이게 상학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될 내용이니까 요것들 이렇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잘 붙여줘. 그럼 얘는 5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으로, 이때 얘는 정수니까 음수가 와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3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얘는 뭐가 안 되니? 1080도에 50도, 얘가 5번이 안 되겠네. 5번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1148번은 선생님이 계속 상학함수 정의 때문에 하는 거거든. 상학함수의 정의. 상학함수의 정의가 뭐니? 상학함수의 정의. 상학함수의 정의가 뭐지? 빨리 이거 봐봐. 여기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이론 알면 여기 재미없다고. 빨리. 상학함수의 정의. 이제 입안에 온 이상 빨리 이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상학함수의 정의 뭐야? 내가 다 그렸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동경, 각 세타인 동경을 잡았을 때, 각 세타인 동경을 잡았을 때 잘 봐. 졸지 말고 잘 봐줘 빨리. 각 세타인 동경을 잡았어. 그래서 원하고 만나는 점을 점 P로 잡을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무조건 X축의 수선의 발 내릴 거야. 무조건 X축의 수선의 발 내리겠다. 그래서 또 직각삼각형 찾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빗변의 길이 1이고 빗변의 길이 1이고 우리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보자. 선생님 지금 이거 상학함수의 정의 맨날 강조하잖아. 맨날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는 건 이게 달아서 그러거든. 이게 전부야.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학함수 활용해서 굉장히 잘 해야 될 행동인데 여기가 X거든 지금. 이 길이가 X야, 그치? 요 점의 좌표 X좌표 X. 이 점의 Y좌표니까 Y니까 얘가 Y야. 그럼 X 밑변이잖아. 밑변하고 관련 있는 상학함수가 뭐가 있니? 밑변하고 관련 있는 상학함수. 이제 이게 돼야 돼. 상학함수 활용을 잘 하려면 이게 돼야 된다고. 밑변하고 관련 있는 상학함수가 뭐가 있지? 뭐가 있어? 빨리 나 도와줘. 선생님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서 사실 입이 너무 마르거든. 빨리 나 도와줘. 밑변하고 관련 있는 상학함수 뭐 있어? 코사인 세타 있는 거 맞아. 물론 탄젠트도 있지만 지금 왜 코사인을 쓰고 싶냐면 빗변 1이잖아. 빗변 1이잖아. 한번 써볼게.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1분의 x잖아.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그냥 x랑 똑같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y는 높이잖아. 높이랑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지? 사인이 있는 거지. 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 1분의 y니까 1은 그냥 안 쓸게. y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상학함수의 정의인 거지. 상학함수의 정의. 다시 각 세타인 동경을 잡았을 때 원하고 만나는 점을 찍었어. 이 점의 x좌표가 뭐랑 똑같다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하고 똑같다고. 이 점의 y좌표가 뭐랑 똑같다고?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똑같다고. 다시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야. 그럼 탄젠트는 뭐랑 똑같니? 밑변분의 높이잖아.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잖아. 그게 뭐랑 똑같았냐면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x 빼기 0분의 y 빼기 0이라고 생각하면 0,0에서 x, y까지의 뭐랑 똑같아? 기울기랑 똑같아.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고. 우리가 이제 상학함수 활용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상학함수 활용을 잘 하려면 문제 다 풀고 답을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x 얼마 나와야 돼?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걸 하기 위한 빌드업이 이 정의라고. 원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것도 봐봐. 한 번만 볼게. 이게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서 한 번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원점5랑 점 P-3,-4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해달래.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여기쯤 이렇게 점 찍히겠다. 이렇게 찍혔어.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OP, 원점하고 P를 연결했을 때 각,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시초선에 시작해서 요게 세타야. 지금 이게 세타인 거야. 이 세타에 대해 사인 세타, 탄젠 세타 구해달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다고? 항상 X축에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리겠다고. 이게 정의라고.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찾겠다라는 거지. 그럼 길이로 한 번만 표현해 볼게. 이 길이 얼마니?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길이는 3이지. 양수로 써야 되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Y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4겠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5가 되겠다. 그래서 사인 세타 얼마?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인데 5분의 4인데 얘 몇 사분면의 각이니 지금? 3, 4분면의 각이지.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 코사인은 음수니까 뭘 달고 나오겠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4인데 3, 4분의 탄젠트 양수니까 플러스로 나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애초에 좌표에다가 부호를 녹이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실수할 건덕지를 없애는 걸 좋아해. 그럼 여기다 부호를 쓰고 가자고. 뭐만 지키면 되냐면 빗변은 항상 양수로 써주면 돼. 빗변은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써줄 거고 나머지는 부호를 녹여주면 돼. 이거 생각해봐. Y축에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부호가 뭐가 되겠어? 얘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 된다고. X축에서 밑으로 내렸으니까 마이너스로 써주면 내가 부호 생각 안 해도 실수를 할 수가 없다고. 사인 5분의 마이너스 4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3분의 4가 나오겠지. 코사인도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게 사실 정확하게 삼각함수의 정의인 거거든. 좌표 자체가 우리가 1, 4분면은 왜 다 양수고 2, 4분면은 사인만 얘는 탄젠트만 얘는 코사인만 왜 양수가 나오는지는 이것 때문이라고. 좌표들 때문이라고. 좌표의 부호들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문제도 집어넣은 이유가 지금 1057, 1063, 1148을 집어넣은 이유가 내가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끝까지 애들이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꼭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1162번도 그래. 지금 우리 반에는 솔터고 친구가 없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쓰면 이 문제가 솔터고 기출문제 중에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다 또 이상하게 풀어왔더라고. 한 친구 빼고 B반에서 있었던 친구 한 명 빼고는 다 이상하게 풀어왔어. 그래서 이거 풀고 문제를 한 번만 소개를 해볼게. 지금 y는 3x 위의 점 a, b에 대해서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비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y는 3x야. y는 3x. y는 3x가 있어. 자, 요거 위에 점 P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가 0보다 작다 그랬거든? X좌표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쯤 이렇게 P가 있다는 얘기네. P. 이렇게 있다는 얘기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배운 내용이 있다고. Y는 mx 플러스 p라는 1차 함수가 있어. 이 기울기가 얼마니? 얘가 기울기지. 기울기 m이잖아. 기울기 m이 뭐랑 똑같니? 삼각함수에서. 정확하게 표현해봐. 정확하게. 기울기 m이 뭐랑 똑같지? 그냥 탄젠트 세타랑 똑같니?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우리 항상 뭐든지 정확히 해야 돼. 기울기 m 뭐랑 똑같냐면 양의 방향의 각.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 세타에 대해서 그거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 m이라고. 양의 방향의 각이거든. 한 번만 생각해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X축하고 지금 직선하고 이루는 각 몇 개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작은 거 하나 보이고 여기 큰 거 하나 보이는 거 맞니? 그럼 양의 방향의 각 뭐야? 항상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요게 양의 방향의 각이야. 얘가 세타라고. 그럼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양의 방향의 각이 어디겠어? 여기서 요렇게 돈 요 각이 양의 방향의 각이 되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자꾸 습관적으로 그냥 작은 각을 양의 방향의 각으로 취급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 그게 아니라 무조건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 이 세타. 이게 세타라고. 그럼 이거 보자마자 빨리 뭐가 나와야 돼?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고? 기울기 3이라고. 기울기 3이라고. 아니면 나는 지금 여기 3, 4분면의 점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수선의 발 내리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1대 3이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그러면서 아까 좌표 녹이자 그랬지. Y축에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그럼 얘는 빗변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10이 되겠네. 이렇게 써주자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a, 3a라고 쓴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갑자기 3a, 여기를 루트 10a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굳이 문자를 집어넣냐는 거야. 어차피 삼각 b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얼마야? 코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그냥 바로 처리했어야지. 솔터고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요거였어. 선생님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있을 때 y는 이렇게 뭐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었나? 마이너스 1이었나? 이런 직선이 있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직선이 있겠지. 이 점, 여기 위에 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원점하고 연결했더니 수직이래. 원점하고 연결했더니 수직이래. 이렇게 했을 때 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인가 이걸 구해달래. 애들이 갑자기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점을 찾은 다음에 막 직선의 방향을 세우고 이상한 짓 한다고. 생각해봐.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수직이면 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얼마겠니?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그러니까 기울기 얼마야? 3이라고. 그럼 이거 보자마자 그냥 뭐 나와야 돼? 탄젠트 세타는 3 나와야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끝났네 그냥. 탄젠트 세타가 3이니까 바로 그림 그려가지고 1, 3, 루트 10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막 교점 찾고 있다고 막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상학함수를 그냥 아는 거랑 활용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야. 내가 오늘 수업을 준비한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네가 아는데도 활용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걸 활용하길 바라는 거거든. 상학함수 활용이 진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진짜 중요해. 그래서 1162번 계산 생략할게. 다음 1169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칩시다. 이게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너네 상학함수 활용해서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진짜 다 필요 없어. 상학함수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건 변의 길이들, 삼각형과 사각형이 됐던 도형의 변의 길이들을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외우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나니? 밑변하고 관련된 삼각함수가 뭐가 있지? 높이랑 관련된 삼각함수가 뭐가 있지? 그것만 잘 생각해서 만들면 돼. 지금 보면 선분 BC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BC도 구해볼 거고 OC도 구해볼 거고 CA도 구해볼 거야. 다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지금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부채꼴이 있으니까 이 OB의 길이가 5가 되는 거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각삼각형만 찾으면 돼. 이렇게 찾았어. 너네 나중에 수능 문제를 보면 수능 29번은 무조건 도형 삼각함수 극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거랑 관련된 약간 밑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지금 BC의 길이도 표현을 하고 싶고 OC의 길이도 표현을 하고 싶어.
CA의 길이도 표현하고 싶은데 요 지금 OA의 길이가 얼마냐면 반지름 길이 5잖아. 그러니까 요걸 알면 요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BC를 한번 표현해보자. BC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지. 내가 빗변의 길이를 알아? 빗변과 높이랑 관련된 삼각함수가 뭐가 있다고? 사인 세타가 있다고. 그럼 그냥 쓰면 돼. 외우지 마.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때 쓰면 돼.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잖아. 5분의 BC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나 BC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양변에 5 곱하면 삼각형의 높이 BC는 뭐랑 똑같아?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랑 똑같아. 이걸 이제 너네 봐봐.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할 거라고. 삼각형의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외우라고 할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거 외우라 그러면 너네한테 책임전가 하는 거야. 나중에 너네가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대답 못하면 이거 왜 안 외웠어 하면 끝이거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지 말자고. 외우니까 까먹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BC의 길이 뭐야? 5 사인 세타라고.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나와. 그럼 OC는 밑변이잖아. 빨리 졸지 말고. 빗변하고 밑변하고 관련된 거 뭐가 있지? 빗변하고 밑변하고 관련된 거? 코사인 세타가 있지. 얘는 빗변분의 OC가 될 거야. 선생님이 슬픈 얘기 하나만 해줄게. 나랑 처음 보는 친구들 있지. 내 수업 처음 듣는 친구들. 슬픈 얘기 하나만 해줄게. 선생님 지금 안에 이빨이 9개가 없어. 내가 이가 9개가 없거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마취 주사를 5대를 맞았는데 아직도 마취가 안 풀려서 사실 말하는 게 되게 너무 힘들어. 앞니가 없어서 너네 발음 안 되는 게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 앞니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앞니 2개가 없거든. 발음을 하려고 입술에 힘을 줘야 돼. 입술에 힘을 안 주면 발음이 세. 근데 이게 어금니도 없잖아. 그러니까 발음이 엄청 세거든. 이렇게 전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생각보다 별로 안 세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위안을 삼아주긴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입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 나 되게 지금 노력하면서 말하고 있단 말이야. 빨리 졸지 말고. 오늘 내가 기필코 9시 전에 9시에 끝내줄게. 응? 9시에 끝낼 테니까 무슨 일 했어? 9시에 끝낼 테니까 잘 좀 들어가 봐. 그래서 OC의 길이는 뭐라고 말했어? 양변에 5 곱하면 밑변은 5 코사인 세타가 될 거라고. 정말 이게 전부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려운 문제를 막 풀고 모르겠어. 선생님 이번에 제일고랑 솔터고 제일고 아이들 선생님이랑 직보할 때도 그렇고 전에 어려운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나도 막 기교 있게 풀고 이런 거 좋아해. 문제 막 멋있게 풀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밑작업은 이 기본이야. 이런 기본. 이런 기본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잘 잡아야 돼. 다시 지금 OC의 길이 뭐라고? 5 코사인 세타라고. 이게 너네 정말 잘해야 되는 행동이야. 그럼 내가 OC의 길이가 5 코사인 세타니까 CA는 뭐라고 하면 돼? 이게 전체가 5니까 5에서 이거 빼면 되지. 그래서 CA의 길이는 5 빼기 5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너네 활용해서 정말 밥 먹듯이 많이 할 거야. 어쨌든 이 문제는 B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이런 거인 게 만약에 활용을 비반 친구들이 나랑 활용을 하면 좀 괜찮은데 비반 나랑 활용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좀 잘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빨리 그리는 거. 이건 내가 장기고를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 기본형을 빨리빨리 그리는 거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요거 하고 쉴 테니까 우리 딱 지금부터 7분, 8분만 집중해서 딱 보고 오십시다. 세 가지. 첫 번째, y는 sin x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는 거. y는 sin x의 한 사이클, 나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릴게. 한 사이클의 그래프를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sin x 하니까 당연히 cosine x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sin x랑 cosine x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 그 다음 네 번째, 탄젠트 x 그래프도 억울하지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딱 이 네 가지. 나는 오늘 수업 다 필요 없고 이거 네 개만 너네가 건져가도 성공한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4개 있지. 내가 놀라운 얘기 하나만 해줄게.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우리 했던 거 있잖아. y는 a sin 우리 비반에서 내가 이거 얼마나 공들여 설명했는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공들여 설명했는지.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4개랑 요거 하나만 기억하잖아. 삼각함수 그래프 수능에서 삼각함수랑 삼각함수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에서 요것만 기억하면 무조건 2등급은 맞아. 그러니까 1등급 이상의 킬러 문제들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만큼 삼각함수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지 않는다고,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잘 우리 걸로 만들어 봐.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내신 공부할 때 필요한 자질고래한 것들에 불과해. 그래서 요것만 좀 잘 해볼 거야. 대신에 약속 하나만 하자. 아직도 안 그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그래프는 무조건 나처럼 그려야 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그리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리시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대충 그리면 안 된다고. 사인부터 해볼게. 사인, 우선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어. 사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첫 번째는 사인 함수는 어디랑 어디에 안에서밖에 못 움직여?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밖에 못 움직여. 그치? 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운더리라고 부를 거야. 울타리라고 부를 거거든. 2번째, 사인은 주기함수지. 주기가 얼마인? x는 2파이인 주기함수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첫 번째 스텝, 항상 이렇게 그릴 거야. 주기를 표현할 거야. 주기. 이게 변형이 돼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 변형이 돼도 똑같이 기본형처럼 그리듯이 할 거야. 주기를 구해. 주기가 지금 얼마냐면 x는 2파이거든. 얘를 4등분 할 거야. 4등분 할 거야. 선생님처럼 그래프 꼭 그려줘. y축, x축 있을 때 주기를 표현해. 주기 2파이지? 2파이 쓰고 4등분 할 거야. 반 나눠. 그럼 0하고 2파이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파이지? 또 반 나눠.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지? 또 반 나눠.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3파이야. 이걸 쓰라는 거거든. 이 숫자들을 써달라고. 그 다음 바운더리를 칠 거야. 2번째 스텝 2, 바운더리를 칠 거야. 지금 기본형이니까 sin 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1까지. 그 다음 3번째 기준점을 잡을 거야. 기준점. sin x는 기준점이 어디였냐면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지. 이게 sin x의 한 사이클 그래프가 되겠네. 무조건 이렇게 그릴 거라고. 얘네가 변형이 일어나도 여기가 2x가 되면 주기가 x는 파이 4등분해서 그리고 바운더리가 바뀌면 바뀌어서 그리고 기준점 잡고 평행이동해야 되면 그때 평행이동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려야 너네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분석이 되니? 분석이 돼? 분석이 되는 게 있어. sin x는 이것만 좀 기억을 해보자. 3번째 sin x는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야. 이 정도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원점 대칭 함수의 정의가 뭐지? 원점 대칭 함수의 정의? f-x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fx랑 똑같다? 이게 원점 대칭 함수라고. 그러니까 sin x는 뭐가 성립하냐면 sin 마이너스 x가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sin x랑 똑같아야 돼. 이게 너네가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니? sin에 sin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뭐랑 똑같겠어? 원점 대칭 함수라. 마이너스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며. 우리는 무조건 예각이 편하잖아. 예각.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 코사인 똑같이 그릴 거야. 코사인 똑같아. 바운더리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 똑같고 주기도 똑같으니까 그래프 바로 그려볼게.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할 거야. 선생님처럼 그래프 그려줬고, 자, 주기 2파이야. 반으로 나눌 거야. 그럼 파이야. 또 반으로 나눠. 2분의 파이. 반으로 나눠. 2분의 3파이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바운더리 마이너스 1에서 1이야. 코사인은 그래프가 여기 시작했지.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럼 얘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코사인은 전형적인 무슨 함수야? y축 대칭 함수야. y축 대칭은 정의가 뭐였냐면 f-x가 y축 대칭은 그냥 마이너스가 사라져. fx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가 성립해야 돼? 코사인 마이너스 x가 코사인 x랑 그냥 똑같다고. 그럼 얘도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중요한 거,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4조각 나오지. 4조각. 여기에 또 4조각 나오지. 너희가 어떤 뉘앙스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냐면, 지금 나는 사인을 4칸으로 그린 거야. 전체를 4등분해서 한 칸 쓴 거고, 코사인도 한 칸 하는 거잖아. 그래프의 기준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이 칸으로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거라고. 필요한 만큼. 그럼 8개의 조각이 만들어져. 이 8개 조각이 모두 뭐야? 8개 조각이 싹 다 합동이야. 이게 상학하면서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거든. 선생님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넓이가 얼마냐면 1이야. 정확하게 1이거든. 넓이가.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야. 나중에 적분할 때도 알면 써먹으면 편해. 근데 우린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 이거 진짜 선생님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써먹었던 건데, 내가 고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얘기했다가 쌍욕 먹고 나만 쓰고 있던 건데, 지금은 모든 선생님들이 상학함수의 꿀팁이라고 다 죄다 유튜브에서 찍고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진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요 한 칸만 그려볼게. 한 칸만. 어차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똑같으니까 사인 하나만 그려보자고.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선생님이 되게 대충 설명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렇게 써먹어야 돼. 반드시 봐봐.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각 얼마야? 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각 얼마야? 6분의 파이인 거 맞니? 30도? 이제부터 60분법 쓰지 마. 60분법은 중학생들만 쓰는 거야. 우린 고등학생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갈게. 45도. 4분의 파이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야. 맞니?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지. 어떤 느낌이 첫 번째로 잡혀야 되냐? 절반. 0에서 1이잖아? 0에서 1? 절반. 2분의 1이 제일 짧아, 길이가. 맞니? 그게 6분의 파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라는 거지. 각 중에서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한 칸이 2분의 파이거든? 짧은 거 6분의 파이, 짧은 거 2분의 1이라고. 절반. 딱 반 자르면 4분의 파이거든? 그게 여기 2분의 루트 2야. 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매하다고 표현해. 애매하다고 표현해. 잘 졸지 말고 들어봐. 또 이따 나중에 못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루트 3. 너네 빨리 무슨 느낌 잡아야 되냐면 2분의 루트 3 생각보다 1하고 거의 붙어있어. 1하고 거의 붙어있다고. 대충 그리면 안 돼. 2분의 루트 3 길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3분의 파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니? 우린 특수각밖에 못 쓰거든? 그럼 그걸 교묘하게 써먹어야 된다고. 써먹어야 돼. 봐봐. 사인 코사인이 있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고 싶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고 싶어.
여기랑 여기 찾으면 되잖아. 맞아?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는 계산이 몇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빼기, 두 번째 나누기, 세 번째 분수 계산이야. 안 할 수 있어. 이거 얼마일까? 2분의 파이에서 오지 마. 파이에서 가도 되잖아. 파이에서 많이 갔지. 파이에서 많이 갔잖아. 많이가 뭐라고? 무조건 3분의 파이라니까.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다. 그러니까 뺀 거겠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파이가 되겠네. 그럼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대칭이니까 파이에서도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그럼 다 똑같이 할 수 있겠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 찾고 싶어. 그럼 여기랑 여기잖아. 분수 쓰지 마. 여기서 가자고. 파이에서 많이 갔잖아. 많이 아니면 짧게야. 3분의 파이 아니면 6분의 파이라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네. 여기 3분의 4파이겠네. 여기는 그러면 2파이에서 많이 갔네.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 3분의 5파이겠네.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각은 작으면 6분의 파이, 절반 4분의 파이, 길면 3분의 파이야. 그래 나는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는 좀 염두하고 그리라 그래. 나머지는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3이야.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릇 해야 돼. 특히 장기고 그래프 이제 들어가잖아. 무조건 이렇게 풀어버릇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풀어버릇 해야 빨리빨리 푼다고. 물론 더 좋은 건 원으로 하는 거고. 이것만 하고 싫 테니까 빨리 3분만 봅시다. 3분만. 탄젠트 x는 주기가 어떻게 되니? x는 파이지. x는 파이야. 탄젠트는 스텝이 하나밖에 없거든. 이것만 지키면 돼. 선생님 어떻게 그리냐면 주기를 반으로 나눠서 앞, 뒤로 줄 거야. 나는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반으로 쪼개서 앞뒤로 줄 거야. 탄젠트 함수가 변형돼도 똑같이 할 거야. 자, 반으로 쪼개서 앞뒤로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기가 지금 파이잖아. 반으로 쪼개면 2분의 파이인 거 맞니? 이 2분의 파이를 이쪽으로 2분의 파이. 그 다음 이쪽으로 2분의 파이를 주겠다고. 이렇게 앞뒤로 반반씩 주겠다고. 탄젠트는 뭐 이렇게 바운더리도 없고 뭐도 없어서 그냥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되지. 가운데 원점 대칭이다. 원점을 대칭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럼 얘도 똑같아. 이걸 한 칸으로 쓸 거야. 나는 2분의 파이를 한 칸으로 쓸 거라고. 한 칸씩 계속 그려볼게. 한 칸씩. 그럼 파이. 또 한 칸 가면 2분의 3파이지.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하나 또 그려지겠네. 이렇게. 보통 우리가 2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릴 일이 많으니까 내가 2파이까지만 그려볼게. 한 칸 가서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럼 이제 탄젠트에서는 두 가지만 더 기억하면 되겠지. 두 가지만 더. 첫 번째 얘도 무슨 함수? 원점 대칭 함수다.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다. 그다음 두 번째, 특히 장기고는 좀 중요하게 쓸 것 같은데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좀 어려워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들이지. 얘네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점근선이 y축에서 가장 가까운 양수 쪽의 첫 번째 점근선이 주기마다 반복되는 거 맞니? 맞아? 점근선 첫 점근선이 주기마다 반복될 거라고. 그럼 점근선이라는 게 지금 요거 모든 점의 x좌표가 2분의 파이라서 이거 x는 2분의 파이잖아. 첫 점근선의 방정식이 지금 x는 2분의 파이거든. 이거는 쉽게 구하잖아. 왜? 요거잖아. 주기 반으로 쪼개서 그으면 이게 첫 점근선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오잖아. 이게 주기마다 반복된다고. 뭐뭐마다 반복된다는 거 우리가 삼각함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한 거 아니니?
먼 한 바퀴마다 반복돼. 그래서 일반화 시킬 때 각 50도에다가 습관적으로 뭘 붙이기로 했어? 360도 곱하기 n 붙이기로 했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2n 파이를 붙이는 거잖아. 똑같다고. 주기마다 반복하겠다? 주기가 파이잖아? 이거 곱하기 n이 되겠네. 이게 뭐뭐마다 반복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n 파이를 더해주면 이게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인 거네.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선생님이 오늘 그래프 변형은 안 할 거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라서 하나만 보여줄게. 너네 이런 변형식 있잖아. 변형식. 변형식에서 제일 귀찮은 문제가 저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거거든. 점근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거. 이게 일종의 뭐냐면 합성함수야. 탄젠트의 x자리에다가 bx 더하기 c 집어넣는 거거든. 원래 탄젠트는 점근선의 방식이 얘지. 원래 이거란 말이야. 여기 x 대신에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요거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 요거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bx 더하기 c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야. 그래서 저거 c 넘기고 양변 b로 나누면 이쁘게 정리되겠지. 그게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를 1초면 푼다니까? 뭐만 갖고 푼 거야? 난 정의만 갖고 푼 거야. 기본형의 점근선의 방정식하고 합성함수의 정의만 갖고 문제 풀 수 있다고. 제일고랑 솔터고는 이번에 뭐 이렇게 저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진 않아. 쓸모는 없었는데 저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근데 기본적인 걸로 다 해결이 된다고. 어렵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든지 정의야. 뭐든지 기본이고. 그래서 좀만 쉬었다 할 테니까 지금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라 그래도 이 정도 들어주는 걸로 기특해. 지금 11분이거든. 16분까지만 쉬자. 5분만 쉴게. 5분만. 빨리 하고 빨리 끝내자. 이거요.